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이라는 건 현상의 논리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보면 되고요. 순수한 사랑이라면은 어디 이념적 사랑. 읽을게요. 무엇이 순수한 사랑일까?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신적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런 사랑을 중세 시대에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면서 명맥을 유지했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웃 사랑도 결국에는 이 순수한 사랑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에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력을 가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치심이다. 이게 바로 이동용 철학이에요. 이동용이 무슨 얘기한다고요? 바로 이런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을 문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책 보세요. 책 속에 가끔씩 사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뭘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읽을게요. 파우스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곁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쏟아내는 그레티엔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검사 좀 해보자. 인용문을 읽을게요. 왜 그러지요? 이제는 키스도 안 해주세요. 잠시 떨어져 있었다고 당신은 키스마저 잊으셨나요? 이렇게 당신에게 매달려 있는데요. 왜 가슴이 답답할까? 전에는 당신이 말씀을 하시다든지 나를 보시면 하늘이 온통 이 몸을 안아주었고 숨이 막히도록 키스도 해주셨지요. 키스해주세요. 잠시 지금 14살 소녀라는 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혹은 더 비극성이 극단화가 될 수 있어요. 키스해주세요. 당신이 안 하시면 내가 할게요. 파우스트는 탈출이 먼저고 그레티엔에게는 키스가 먼저다. 그런데 대사를 읽을 때마다 나이가 떠오르며 생각을 방해한다. 겨우 14살의 청소년이 하는 소리여서 그런 거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호응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마땅한데 답답하기만 하다. 왜 가슴이 답답할까? 그레티엔은 이해하지 못한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주눅이 들어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인 것이다. 죄의식에 짓눌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만 것이다. 파우스트를 인식하는 것도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녀의 눈빛은 호공을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다. 현실을 인식했더라면 파우스트의 손을 잡고 탈출을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우스트를 껴안으며 또 다른 탄식이 이어진다. 또 인용문입니다. 웬일일까? 당신 입술이 왜 이리 차가워요? 왜 말이 없어요? 당신 사랑은 어디 가 버렸어요? 누가 내 사랑을 빼앗아? 밑줄
있잖아요. 누가 내 사랑을 빼앗아 갔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사랑을 빼앗아 갔을까? 아까 질문은 누가 내 아기를 빼앗아 갔을까? 왜 빼앗아 갔을까?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주시면 그레티엔의 심리 상태 혹은 괴테가 말하고자 하는 비극적인 분위기 그런 걸 다 파악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중요한 대사인 것 같다. 그레티엔에게서 아기도 빼앗아가고 파우스트의 사랑도 빼앗아가 버렸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사회의 의지가. 세상의 판단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레티엔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소녀에게서 사랑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의 편견이다. 사회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를 대체하며 자기 손으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이게 한 것이다. 이게 이동형의 주장입니다. 저의 철학의 목소리입니다. 사회 의지가 죽였다. 그리고 고백 속에서 그동안의 비극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다. 나는 엄마를 죽이고 아이를 물속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아기가 아니었던가요? 당신이 아빠죠. 그리고 말줄임표가 있으면 한참을 머물러야 해요. 한참 머물러야 했다는 얘기는 파우스트도 대꾸를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충격이다. 느닷없이 그레티엔의 행동이 밝혀진 것이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그녀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어머니를 죽인 페륜아로서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물에 빠뜨려 죽인 파렴치한 어머니로서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결과일 뿐이다. 이런 결과를 낳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논쟁 속에 휘말려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6. 심판을 받았다. 때 구원을 받았다. 그레티엔은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파우스트에게 말한다. 당신에게 무덤자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엄마를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고 오빠를 바로 그 옆에 그리고 내 것은 좀 떨어진 데 마련해 주세요.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오른쪽 가슴에 아기를 묻고 그 밖에 내 옆에는 아무도 묻어서는 안 돼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이 된다. 무덤에 대한 희망이 그것이다. 엄마, 오빠, 그리고 자기 아기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그 바람은 너무도 간절하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끝까지 그레티엔을 탈출시키려고 애를 쓴다. 밖으로 나가야지. 하지만 그레티엔은 거부한다. 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문은 열려 있어. 열려 있는 문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네 줄쳤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서 양심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탈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고 모면하지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나는 살 수 없어요. 아무래도 쓸데없는 짓일 것 같아요. 도망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두들 나를 노리고 있는 걸요. 요거 밑줄 쳐. 모두들 나를 노리고 있다. 괴테 시들을 읽다 보면은 주변 상황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의 시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뭇잎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동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시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모티브, 그런 소재들이 괴테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괴테 문학의 핵심 소재들. 모두들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혹은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비렁뱅이가 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게다가 양심의 가책까지 받아야 하는 걸요. 양심의 가책 밑줄 쳐나요?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할 개념이에요. 양심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시고, 니체 철학은 양심에 대한 철학이에요. 신을 죽이고 새로운 양심을 형성하고자 하는 철학.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양심으로 형성시키고자 하는 철학. 그동안 1000년 이상 신에게 얽매여 있었던 그 양심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철학. 계속 읽을게요. 낯선 곳을 헤매고 다니기란 비참한 일이고 결국 나는 붙잡히고 말 거예요. 그 마지막 대사도 밑줄 쳐는 결국 나는 붙잡히고 말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도망가봐야 나는 잡힐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배우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사회. 도망간다고 어디 갈래? 사람도 못하는 이 사회. 어디 숨을 수가 있어요? 탈옥은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가봐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죄인 취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사는 게 더 비참한 일이다. 과거 20세기까지만 해도 이혼한 여자에게는 이혼녀라는 딱지가 따라다녔다. 그런 여자에게 사회생활은 너무도 힘들었다. 이 개념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이 있다면 미망인이 아닐까. 남편을 여위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아직 죽지 않은 여자 혹은 아직 죽지 못한 여자라는 뜻이다. 당연히 따라 죽어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말이다. 잔인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레텐에게도 발견된다. 도망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 앞에 멈춰서서 그레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모두들 나를 노리고 있는 걸요. 자기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눈빛을 들여다보자. 게다가 양심의 가책까지 받아야 하는 걸요. 양심이 문제다. 양심의 가책이 삶을 괴롭힌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을 얻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날이 밝아온다.
이제 시간이 없다. 계속 그레텐을 구하려는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가 말한다. 그 여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천상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구원을 받았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끌고 사라진다. 감옥에서 파우스트를 찾는 소리만 남는다. 이 제1부의 마지막 장면이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다. 전 사실 대학생 때 이걸 읽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제1부에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도 저 같은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참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다. 비극이라 하기에도 애매하다. 그런데 괴테는 비극이라 규정했다. 비극의 제1부라 했다. 무엇이 비극이란 말인가? 그레티겐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비극이다. 세상이 비극의 현장이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외칠 때 다른 소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비극이다.